안녕하세요. 순정TV가 또다시 새로운 코너를 마련했습니다. 오늘 자리 함께 해주실 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이건웅 님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 코너를 순정님과 함께 진행하게 된 이건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건웅님과 함께 나눌 이야기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기 전에 몇 가지 문장을 먼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담 시 갑작스레 다리를 쓰다듬거나 손을 잡았어요. 상담할 때 만져요. 저렇게 자는 애들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한다고 했어요. 남편을 잘 만나면 돼. 그게 최고지. 마음에 안 들면 전학 가라 라고도 했어요. 이 말은 얼마 전 제주여고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기초조사 분석 보고서에 나와 있는 문장들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제가 고등학교 다닐 무렵도 이 비슷한 이야기 들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방금 들으신 이 이야기는 올 3월에 제주여고에서 벌어졌던 일들입니다. 수십 년이 흘러도 학생들은 여전히 폭언과 욕설, 성추행, 사생활 침해 등 각종 인권 침해들을 교사들로부터 겪고 있지만 아무리 외쳐도 고쳐지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참다 못한 학생들이 직접 실태 조사를 진행했고 피해를 겪은 학생 당사자가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현장의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그 기자회견 현장에 함께 계셨던 것이죠? 네, 맞습니다. 어떤 기자회견이었는지, 언제 있었던 회견인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일단은 먼저 진행 상황을 살짝 설명을 드리자면 작년 10월쯤 피해 당사자인 김채은 씨께서 지금 제주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들로부터 학생들이 인권 침해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저에게 알려주었고 이를 해결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과 제주학생인권조례 TF팀이 함께 공동으로 준비를 하면서 그런 기자회견까지 열게 된 상황입니다. 그 피해 당사자인 제주여고 70회 졸업생 김채은 님이 직접 그 평화인권연구소 왓을 찾아오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찾아오기까지 많은 그 고민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런 얘기 혹시 전해 들으셨어요? 일단은 자기가 이런 인권 침해 사례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자기가 학교로부터 받게 될 이런 온갖 내용들이 좀 겁난다고 저에게 말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자신의 모교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내용이고 모교가 욕을 먹을 수 있는 것을 전면으로 돌파를 하면서 자신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본 이야기를 설명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졸업생이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졸업하고 나서 이 이야기를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알리신 것 같은데 그 이를 바탕으로 해서 뭐 인권 침해 관련한 기초 조사를 직접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어떤 형식으로 진행되었나요? 네, 일단 이 기초조사 내용 보고서 이름은 제주여고 학생에 대한 인권 침해 기초조사 분석 보고서이고요. 이 기초 보고서는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왓 그리고 제주학생인권조례 TF팀 그리고 피해 당사자인 김채은 씨가 함께 논의를 하면서 만들어진 것이고요. 보고서는 이번 연도 졸업생과 그리고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하면서 만들어진 보고서. 그 보고서 안에 아까 저희가 앞에서 이야기해드렸던 뭐 저렇게 자면 나중에 술집에서 일하게 된다더라. 그리고 상담할 때 자꾸 만져요라는 이런 말들이 그 보고서에 그래서 드러나게 된 것이죠.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제주여고 그 김채은 양과 그리고 많은 분들의 용기로 드러나게 된 이 학생들이 겪은 이 폭력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점점 확산되게 되었는데요. 제주도 교육청에서는 그럼 어떻게 후속 조치가 있었나요? 일단 이런 실태 조사를 하고 분석 보고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이 있은 후에 그 실태 보고서를 교육청에 제출을 했습니다. 교육청에 제출을 하고 그 이후 교육청 관련 조사에 나섰습니다. 그 결과 제주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인권 침해 사례가 있었다는 것이 일부 인정이 되었고요. 그런 사실관계가 밝혀짐으로써 제주도 교육청은 제주여고에게 사실관계가 확인된 교사에 대한 학교장애 조치 그리고 관련 교사 학생인권 교육 이수 전체 교직원 대상 직무연수 추가 실시 그리고 학생생활 규정 개정 및 교내 학생인권 기구 마련 학생 보호자 대상 인권 연수 수행
시행 등 권고 조치가 내려진 상황이기는 합니다. 저는 들으면서 약간 이걸로 과연 학생들이 만족했을까? 그 많은 부담을 안고 공개하기까지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데 과연 학생들이 이 조치들에 대해서 합족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그러니까 학생들이 받은 피해는 상당하고 그 피해가 일부 인정이 되었지만 교육청이 제주여고에게 내린 처분 사항은 오직 권고사항 뿐이고요. 근데 그 권고사항을 제주여자고등학교가 이행하지 않아도 아무런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제가 듣기로는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 사실은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즉각적인 분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인 네, 것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논란이 불거지고 나서 제주여고 내의 학내 상황은 어땠습니까? 그럼 분리가 이루어졌나요? 분리 조치가? 일단은 실제로 피해자들이 자신의 실명을 밝히고 나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가 이루어질 수 없었긴 했고요. 근데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실명을 밝힐 수 없었던 이유가 그 학생들의 잘못이 아니라 지금 한국 교육이 입시 제도가 학생들은 을의 위치에 있고 교사들은 갑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이 대입이 많은 것이 중요한 이 한국에서 그리고 대입만이 살 길이라고 가르치는 이 교육 현장에서 학생들이 소위 좋은 대학이라는 곳에 가기 위해서는 선생님들과의 마찰이 최대한 없어야 되고 선생님들과 친하게 지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이런 본인의 피해 사례를 직접 실명을 내놓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학교장의 역할이라든가 뭐 교육청의 역할이라든가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먼저 그러면 제주여고가 학교장의 역할은 충분히 수행이 되었나라고 짚고 가고 싶은데 네. 어땠나요? 일단 이 기자회견 그리고 이 보고서 관련해서 제주여고가 입장문을 발표는 했습니다. 아, 그래요? 발표는 했고요. 근데 이 내용이 굉장히 참담합니다. 참담할 정도입니다. 이 입장문을 보시면은 이런 제대로 된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보다는 오히려 교사들을 두둔하고 그리고 피해를 받은 그리고 이 피해에 대해서 용기 내서 정말 대단한 용기를 내어서 세상에 이 목소리를 알린 이 피해 학생들을 오히려 욕하면서 역으로 학생들을 욕하면서 피해를 주었는데요. 인권교육보다 민주시민교육이 부족했다라면서 오히려 교사들을 두둔하고 이런 목소리를 낸 학생들을 2차 가해를 한 이게 무슨 상황입니다. 말인가요? 인권교육보다 민주시민교육이 부족했다. 언뜻 저는 이해 못하겠는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저도 솔직히 이해하지 못하고 많은 도민들도 이해하지 못하는 내용일 겁니다. 피해 당사자에 대한 교육이 부족했다라는 네. 말인가요? 그런 거죠. 이런 것을 학교 안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이것을 학교 밖에 외부에다 알렸다라는 이유만으로 민주시민교육이 부족했다라는 입장문을 발표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이 말을 들은 피해 당사자분은 어떤 반응이었을까 너무 걱정이 되는데 네. 정말 충격이었을 것 같다는 엄청 생각이 충격이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발표였고 학교가 자신의 편이 돼줄 것이라는 믿음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지만 이렇게까지 대놓고 본인을 2차 가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한 상황이거든요. 자, 그러면 뭐 학교장의 그 처신이 이 정도였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 단계 교육청에서라도 이런 사태들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주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어주고 이랬으면 좋겠는데 교육청은 어땠을까요? 그러니까 아까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이런 권고사항들이 내려진 상황이기는 하지만 그런 사항들을 제주여고가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받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이제 그 이유가 사립학교법이라는 법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의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높임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존재하는 법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이 사립학교법에 의해서 이런 교육청이 제주여고에 내린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아도 법적 책임을 받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제주여고는 사립이어서 네. 교육청에 손 쓸 수 없다라는 말인가요? 네, 저는 좀 맞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많은 뭐 교육청의 많은 예산이든 아니면 뭐 이런 정책들이 사립 공립 가리지 않고 똑같이 펼쳐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막상 이렇게 책임져야 할 일이 터졌을 때에는 거기는 사립이니까 우리는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라는 태도인 것인가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건 아니겠죠, 설마?
일단은 아까 말씀드린 권고사항만 내린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교육청에서 조사한 실태조사는 지금 비공개 처리가 되어서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교육청에서 그러면은 아까 우리 피해 당사자분들이 그 보고서를 낸 이후에 교육청에서 다시 그 보고서를 그럼 만든 것인데 네. 어떤 방법으로 그 보고서를 작성하게 된 건가요? 조사를 했나요? 일단 재학생들, 그러니까 2, 3학년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제주여고에 재학하는 재학생들 기준으로 대상으로만 지금 실태조사, 설문조사가 이루어진 상태이고요. 저희 피해자 측에서 그리고 피해 당사자 김채연 씨 측에서는 아니 왜 재학생들 대상으로만 하냐, 재학생들은 엄청난 부담을 가지고 있다. 그쵸. 본인이 받은 피해에 대해서 말하는 게 그래서 졸업생들에게도 이런 피해 사실을 고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 달라라고 요구를 했지만 교육청에서는 개인정보라 이런 걸 접근하기 어렵다라는 등등의 이유로 졸업생들을 대상으로는 설문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제주여고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저는 이 70회 졸업생들 분께서 용기 있게 나서주신 것을 통해서 사실은 이 일들이 제대로 공론화되고 해결점을 찾고 사실 이런 일이 제주여고만의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지난 10수년 제주 교육 현장에서 벌어졌던 이런 일들이 공론화되고 대책이 마련될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기대가 약간이 아닙니다. 허물어질 수밖에 없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주저앉고 있을 수만은 없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그러면 교육청을 어떻게든 계속 압박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주저앉고 있을 수만은 없다. 어떤 대안들을 마련해라라고 해야 될 텐데 어떤 방향으로 지금 고민들을 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교육청이 해야 할 일은 지금 뭐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자신의 공고사항이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국공립학교를 대상으로만으로도 학생인권이 잘 조성되어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되도록 하는 것이 제 1순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연스럽게 국공립학교가 학생인권 친화적인 학교로 만들어진다면 그 트렌드가 유행이 될 것이고 그 트렌드에 따라서 학부모님들도 관점이 많이 바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그에 따라서 사립학교도 당연히 그런 학생들을 많이 유치해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바뀔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뭐 교육청만이 바뀌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사립학교법이 개정이 되어야 하고요. 학생인권 조례, 그러니까 조례이기 때문에 상위법에 치이는 부분이 있어서 제대로 된 학생인권이 보장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은 학생인권법 제정이라든지 그런 입법기관의 입법기관에서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맨 앞에서 이야기를 나눴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저희 제주에 학생인권 조례가 마련되어 있잖아요. 네. 전국 최초였나요? 전국 최초로 조례가 제정이 된 게 아니라 전국 최초로 학생들이 직접 서명을 받아서 조례를 제정한 최초의 사례입니다. 이 상황에서 박수를 사실은 네, 쳐야 맞습니다. 하는 것이고 언제 그 조례들이 어떤 노력들로 만들어졌는지 조금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일단 제가 학생인권조례 TF팀의 당사자는 아니긴 하지만 일단은 몇 년 전부터 많은 노력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의 학생인권 침해 사례를 직접 고발할 수 있는 토크 콘서트도 열고 직접 학생들이 TF팀들이 직접 거리로 나서서 이런 학생인권 조례 필요합니다. 제주에 아직도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서명도 받았고요. 실제로 그런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어떤 인권 침해 사례를 받았는지 그러니까 아까 제주여고에서 설문 중에 있었던 내용보다 더 심한 것들도 많이 있었고요. 그런 것들을 직접 조사하면서 조례까지 하면서 제정에 성공을 학생들이 했던 것입니다. 직접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앞장섰다라는 네. 것이 아주 큰 의미인 그쵸. 것이죠. 그럼 그렇게 작년에 조례가 제정되었고 제대로 정착 할 줄 알았는데 제주여고 사태가 터지면서 오히려 이 조례의 무력함이 더 드러나게 되었던 것이네요. 그러면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제주여고 사태를 통해서 제주에 살고 있는 학생들의 인권 침해 사례들 그리고 처한 상황들을 너무 좀 약간 답답한 마음으로 듣게 되네요. 네. 그리고 앞으로 이 대책을 사실은 뭐 이번에 보고서를 내고 기자회견을 하신 그 피해 당사자분들께 너네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라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이에요. 네. 도대체 돌파구는 어디에서 찾아야 하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뭐 일단 실제로
피해 당사자인 김채은 씨는 마지막 기자회견을 통해서 일단 이 일을 일단 시민사회단체에 넘기고 본인은 이제 학업에 열중을 하고 싶다라고 밝힌 상태이기는 하고요. 그럼 이제 시민사회단체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겠죠. 그렇죠. 이런 일들이 뭐 30년 되었습니다. 40년 되었습니다라고 한탄만 할 일 아니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런 고통들이 계속되는 이 고리를 이번에는 제도도 있고 사실은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번에 미비했던 점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해서 좀 책임감 있게 그 지점들을 찾고 교육청에서 그리고 각 학교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서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뭔가를 해야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오늘 건웅님과 한 첫 코너인데요. 사실은 숙제를 남긴 코너가 되었습니다. 이번 네. 상황들 계속 예의주시하고 어떤 노력들 이어나가게 될지 제주의 시민사회단체 혹은 교육과 관련된 많은 분들이 어떻게 나서게 될지 저희도 순정TV에서도 눈 부릅뜨고 지켜보고 해결될 때까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건웅님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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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제주여고 사건을 들은 많은 어른분들 그리고 저희 부모님은 모두 이런 말씀 하셨습니다. 내가 학교 다닐 때 일어났던 일인데 아직도 학교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말이 되냐라고 하십니다. 지금은 21세기입니다. 그런 학교에서 폭력이 난무하던 시절은 이제 30년, 2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 2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학교에서는 손에 든 무기만 사라졌을 뿐 이제는 입에서 시작되는 언어폭력이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입으로 통해지는 언어폭력을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 알림으로써 자신이 받게 될 2차 가해를 감수하면서도 용기를 내면서 세상에 목소리를 알린 김채은 씨의 목소리가 더 이상 기억되지 않고 사라지고 이게 헛되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많은 구독자 여러분들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제주여고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았지만 저희는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권 침해 그리고 또 다른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네요. 그렇죠. 더불어 저희 코너 이름도 다음 시간에 함께 지어봐요. 네, 좋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 수고하셨습니다.